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잔맛입니다. 오늘은 한 시청자분이 요청하셨던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탈북자 신광호입니다. 아무래도 탈북자다 보니 정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던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작 준비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모은 정보와 사실 확인을 통해 본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호는 황해북도 신평군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탈북 전 그는 인민군에 입대해 7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그는 군 생활을 하면서 출세를 위해 노동당에 입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절도, 강간 등의 범죄를 수차례 범해 문제사병으로 낙인 찍혀 노동당 입당에 실패합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다가 부대에서 식량과 의료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불만이 쌓인 신광호는 눈앞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결심합니다. 당시 24살이었던 그는 부모와 여동생을 두고 홀로 1990년 10월 20일 강원도 화천 북방 지역을 통해 귀순합니다. 탈북 당시 그의 직책은 북한군 제46사단 포병연대 소속 포병반장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귀순이 흔하지 않던 시대라 우리 정부는 그를 귀순 용사라 칭하며 대접하게 됩니다. 신광호는 탈북 후 1년간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받았고 1991년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정착금과 각종 지원 혜택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후 자동차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하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순회 강연도 다녔습니다. 1992년 11월 신광호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으며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신광호는 정착금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도태되고 맙니다. 신광호 역시 각종 지원 명분으로 받은 큰돈을 펑펑 쓸 줄만 알았을 뿐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1994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이후 개인 사업으로 연 비디오 가게도 경영난으로 1995년 7월 문을 닫게 됩니다. 때마침 구입한 아파트 중도금 700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그는 결국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합니다. 1995년 9월 자신의 승용차에 공기총을 싣고 전국을 떠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그는 9월 13일 밤 11시 50분경 충주댐 부근에서 데이트 중인 남녀를 발견합니다. 신광호는 이들에게 다가가 금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를 거절하고 반항하자 갖고 있던 공기총을 그대로 발사합니다. 그 결과 허모 씨는 가슴과 머리 뒷부분에 총을 맞았고 박 모양은 복부와 척추 등에 3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이후 신광호는 총에 맞아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박양을 납치해 차에 태우고는 사건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계명산 죽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합니다. 성폭행 후 그는 박양을 그 자리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허 씨는 중태에 빠졌고 사건 발생 16시간이 지난 14일 오후 4시경 구조된 박양 역시 척추에 맞은 탄환 때문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신광호는 사건 발생 이틀 후인 9월 15일 검거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2005년 9월 군산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그는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같이 살 수 없다며 신씨를 받아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그는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가 거주하던 익산으로 가 일용직에 종사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청주, 안산, 부산 등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2006년 7월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강원도 동해를 찾습니다. 출항 하루 전인 2006년 7월 20일 동해시에 도착한 그는 선주가 구해준 여관에 짐을 푼 뒤 무료한 마음에 동료 선원으로 일하러 온 사람과 술을 마시러 여관을 나섰습니다. 인근 닭갈비집을 방문한 신광호는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출항 전 안전과 운을 바라는 관습에 따라 맥주 12병에 달하는 상당한 음주를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식당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식당 주인 강모 씨가 술자리에 합석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는 술에 취해 먼저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강 씨가 신광호에게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평소 탈북자인 것을 숨겨왔던 신광호는 강원도 출신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거듭해서 고향이 어디냐고 캐물었고
끝내 못 이긴 신강호는 자신이 탈북자임을 털어놓고 부모님과 여동생을 북쪽에 두고 탈북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들은 강씨는 당신 간첩 아니냐, 어떻게 부모를 버리고 혼자 내려올 수 있느냐며 욕설과 함께 핀잔을 줬습니다. 이에 평소 혼자만 탈북한 것에 대해 갖고 있던 죄책감과 남한사회에서 탈북자라고 멸시당했던 울분이 폭발한 신강호는 순간 격분해 강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에 있던 맥주병으로 그녀의 머리를 3차례 내리쳤습니다. 피해를 입은 강씨가 충격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신강호는 그녀가 죽은 것으로 생각해 다른 사람이 밖에서 식당 안쪽을 보지 못하도록 실내 조명을 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차린 강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신강호는 그녀를 곧바로 뒤따라가 뒷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식당 안쪽 주방으로 끌고 간 뒤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신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것인지 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사망한 강씨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방에 있던 가위로 사망한 강씨의 양쪽 가슴을 도려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위로 하복부에서 가슴까지 절개한 다음 가위를 강씨의 복부에 꽂아놓고 달아났습니다. 21일 오후 발견된 강씨의 모습을 보고 놀란 경찰은 곧장 수사를 시작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7월 25일 동해시 부곡동의 한 모텔 앞에 숨겨놓은 가방을 찾는 신씨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를 불신검문 끝에 현장에서 검거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범행 시 입었던 피 묻은 회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 구두, 휴대전화 등을 증거물로 압수합니다. 검거 후 신강호는 사망한 강씨에 대해 잘 죽었다, 그런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살인과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신강호는 재판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의 잔인함과 흉폭함이 극에 달했고 특히 살해 후 시체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조차도 철저히 짓밟은 것으로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될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이 사죄한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보이는 등 개선의 정을 보이기는커녕 더 찢어 죽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는 등 인명 경시 사상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서 귀순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영 생활을 하면서 출신 지역의 차이로 적지 않은 차별과 모욕 등을 당한 점, 이 같은 경험으로 남한사회 전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수에 취한 피해자가 감정을 자극하자 심히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극형만을 면하도록 하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돼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신강호는 무기수로 지금까지 복역 중이고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지만 다소 의문점이 남습니다. 범행 동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기총으로 저지른 사건은 금품이 필요해 저지른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신강호의 진술에 따른 의견입니다. 실제로 금품을 노렸다고 하기에는 범행 양상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품을 훔치기 위해 공기총을 발사한 부분까지는 정황상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총탄에 부상을 입은 박양을 납치해 산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래 범행 목적은 금품을 갈취하는 것이었으나 여성을 보고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해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본래 범행 목적이 다른 데에 있었을 경우입니다. 당시 신강호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실제로 금품이 필요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품을 요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품을 목적으로 범행을 하다가 순간 돌변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신강호가 접근한 범행 대상이 이상합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데 하필 실제 범행 대상은 어린 커플이었습니다. 금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든 인물들입니다. 대체 진짜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두 번째 범행 이후 행해진 신강호의 정신상담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대인관계를 갈망하며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회피하려는 양상을 보이며 좌절하는 모습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본래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닐 때는 금품 목적이었으나
어린 커플을 보고 그들의 행복함과 대조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그에 따른 분노, 순간적인 욕정 등이 한꺼번에 발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질러 놓고 검거 이후엔 그저 금품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범행은 대체 왜 저지른 것일까요? 신강호의 참혹한 범행 수법에 그가 사이코패스이지 않을까 추정하는 글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이코패스였다면 정신 3단 결과 보고서에 절대로 활동적인 대인관계를 갈망하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신강호는 친구도 거의 없이 혼자 다녔고 탈북자들을 간첩 혹은 빨갱이라고 부르는 남한사회의 현실과 정부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표현하며 그러한 현실에 좌절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신강호에게 강씨의 말은 일종의 불쏘시개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 강씨에게 처참한 범행을 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사체를 훼손하는 부분에서는 그의 분노와 더불어 변태적인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사건의 주된 동기는 신강호의 서름과 분노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감정 보고서와 여러 사건 수사 내용을 살펴본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탈북자 신강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1990년 당시 탈북자의 과거 전력에 대한 확인 과정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탈북 전 여러 차례 절도와 강간 전력이 있었던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보다 강력한 교화 및 교정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하다못해 1차 범행 이후 더욱 가중한 죗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탈북자가 연간 한 자릿수에 그쳤을 정도로 수가 적어 그들을 우대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 당시 탈북자를 기순 용사로 간주해 대접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범죄 전력이 있는 탈북자는 비보호 탈북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지원 혜택과 정착금을 적게 배정해 준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흔히 탈북자라고 부르는 북한 이탈 주민의 범죄율은 우리 한국 사회 전체 범죄율의 2배가 넘는 약 10%에 달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로는 한민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들은 우리와 가장 이질적이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분단된 채 살아온 세월만큼 사상, 의식, 역사, 제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이탈해온 사람들이 단기간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사회가 끝내 품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들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과 각종 지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입니다. 이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생활하다가 목숨을 걸고 도망쳐 진정한 자유를 꿈꾼 자들입니다.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따뜻한 시선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사건 S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신강호가 동해에서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이 지역에서는 또 다른 사건 때문에 지역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그 사건은 2006년 3월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학습지 교사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신강호가 검거되었을 때 경찰은 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도 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강호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미제 사건 파일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